안녕하세요. 하자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6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GPIO에 대해서 예제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USB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에서 GPIO보다는 USB가 보다 더 사용예가 많잖아요. 그래서 USB는 어떤 식으로 PNP 제너릭 드라이버에서 다룰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양이 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은 찍었어야 될 양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짧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GPIO 핀을 어떻게 읽고 쓸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러면 오늘은 60번째 시간, GPIO 컨트롤러, 페리퍼럴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식 익스텐션 라이브러리를 쓰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그 클래식 익스텐션을 사용한다는 가정 아래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클래식 익스텐션이 제공하고 있는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원하는 GPIO 핀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하고 있는 GPIO 핀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DSDT에서 수정해 가지고 GPIO 핀을 모두 5개를 정의를 했었죠. 그 중에 2개는, 하나는 인터럽트고 나머지 4개는 인아웃 인아웃 이런 식으로 GPIO 핀 모두 5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핀들을 어떻게 읽고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배워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 그림이 또 나왔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GPIO 클래식 익스텐션이라는 요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IO 리퀘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IO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IRP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서 IRP를 만들어서 접근하셔도 돼요. IRP를 만들어서 접근하셔도 되고, 이것은 또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직접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바로 이전에 59번째 동영상에서부터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더 이상 드라이버의 수정은 없고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코드만 가지고, 코드만 일부 수정해서 GPIO 핀을 읽거나 쓸 수 있다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IO 리퀘스트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그쵸? 자,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자, GPIO 클래식 익스텐션은 외부에서 IRP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들하고 저는 그 IRP를 만드는 작업을 대신 create 파일, close handle 같은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 리소스 ID에 접근을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역시 일종의 IRP가 되는 거죠. 그래서 create 파일, close handle도 일종의 IRP가 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배울 내용은 바로 2가지, IRP major read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있는 IRP와 IRP major writ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메이저 펑션도 역시 GPIO 핀에 접근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 이름 자체를 보시면 IRP major read는 읽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핀의 상태를 읽어오겠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것이고, major write라는 명령어는 쓰겠다라는 뜻이니까 반대로 GPIO 핀의 상태를 0 또는 1로 상태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GPIO 핀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리소스 아이디가 GPIO 핀 2개 이상을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하고 저는 그렇게 사용하는 예가 지금 없어요. 각각의 GPIO 핀마다 각각의 리소스 아이디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상 그 리소스 아이디는
하나의 GPIO 핀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의 핀, 즉 한 비트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IRP 메이저 리드나 IRP 메이저 라이트 명령어를 가지고 GPIO 핀의 값을 읽거나 쓰겠다라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한 비트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를 우리가 넣고 빼긴 하겠지만 의미 있는 건 어떻다고요? 한 비트밖에 없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2개 이상의 GPIO를 접근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2개 이상의 GPIO를 묶어서 하나의 리소스 아이디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리드나 라이트에 사용하는 버퍼는 복수개의 비트맵이 사용돼야 하는 거겠죠. 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GPIO 클래스 익스텐션과 IRP, 자, 예를 들어서 GPIO 핀 4번하고 5번 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4번하고 5번 핀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 자, DSDT는 다음과 같이 수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 DSDT에 보시면은 맨 끝에 보겠습니다. 끝에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숫자 2가 보이죠? 이것은 어레이의 개수, 그러니까 이어지는 2개의 핀을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2개의 핀을 묶어라, 하나로 묶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4번과 5번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디바이스에 GPIO 핀이 2개가 물려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라면 이렇게 DSDT가 수정이 되어서 4번, 5번을 하나를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만약에 리드나 라이트라는 명령을 보낼 때 그때 첨부하게 되는 버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버퍼의 최아래 비트, 그러니까 최하위 비트가 핀 4번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바로 이어지는 1번 비트가 핀 5번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 4번과 핀 5번, 이것들이 일련의 비트맵 속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들의 위치는 그냥 최하위 비트가 핀 4번, 그 다음 위치의 비트가 핀 5번이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핀을 사용하는 그 리소스 아이디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59번째 예제까지의 모습과 동일하죠? 자,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커넥션 아이디가 2번인데 그 2번을 가지고 있는 커넥션 아이디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럴 때 create file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와 같이 접근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핸들을 얻게 되면 그 핸들이 바로 핀의 핸들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read 파일이나 write 파일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핀의 상태를 읽거나 또는 핀의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비트밖에 쓸 수가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바로 이 하나의 비트만 쓰기 때문에 한 바이트로 충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바이트에 이런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변수의 주소를 주시고 한 바이트 읽겠다라고 하시면 그 중에 최초의 비트, 가장 낮은 비트, 그 비트의 값이 바로 핀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 핀의 상태를 세트로 바꿔보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이라고 주면 되겠죠. 1이라고 주면 결국은 0번 비트를 1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한 값을 바꾼 다음에 write 파일 하게 되면 핀의 상태를 1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low, high 라는 의미 알고 계시죠? 그것을 이렇게 read 파일, write 파일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 지금 우리는 PNP 제너릭 드라이버를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핀의 값을 읽거나 쓰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서 핀의 값을 읽거나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IRP를 만들어서 쓰셔야 되겠죠. IRP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60번 이 시간까지 오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시죠? 여러분들이 IRP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차차 여러분들하고 이제 익혀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USB를 배우게 됐을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IRP라고 하는 거를 임의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 IRP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면 오늘 말씀드렸던 바로 read 파일이나 write 파일과 같은 이런 행동들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그런 IRP를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클래스 익스텐션에게 던져주면 이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결국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리드 파일, 라이트 파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작업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오늘은 좀 짧게 10분 정도 내외로 동영상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실습을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이걸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기도 좀 뭐하고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59번째 예제까지 최종 예제를 받으셔가지고 그 예제를 통해서 만약에 GPIO에 접근할 일이 있다 그러면 리드 파일, 라이트 파일에 써서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는 USB 버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